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강의를 맡게 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김소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교육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성매매 등 총 4가지 주제의 폭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폭력들을 다루고 있는 법령을 함께 살펴보면서 각각의 폭력이 무엇인지, 이러한 폭력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에게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한국에서 대학생활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사과의 이야기와 함께 지금부터 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새학기, 사과는 강의실 뒤쪽에 앉아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같은 과 동기 오렌지가 필기 내용을 보여달라면서 사과에게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지어 오렌지는 사과의 팔과 어깨까지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위와 같이 사과가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또 그 사람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이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폭력이자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에서 성폭력의 기준과 이에 대한 처벌 조항,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관련 법으로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 성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법령을 함께 보면서 성폭력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강제추행, 원치 않는 접촉, 그 이상의 행동으로 성기를 강제로 결합하는 행위인 강간, 강간과 유사하게 다른 사람의 신체에 성기, 도구 등을 강제로 집어넣는 행위인 유사강간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그 사람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일 때 혹은 자고 있을 때 저지른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언론 등 매체에서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에 대해서는 성폭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법령 맨 앞을 보시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전제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을 때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성폭력 또한 존재합니다. 신체적 힘, 지위, 경제력, 나이 권력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권력 또는 위력 행사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둘 사이가 진정한 동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는지, 혹시 억지로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힘의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에서는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정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수단으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불법 유포, 유포 협박 등이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사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것, 즉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 유포는 촬영물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촬영할 때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건 역시 당연히 불법 유포이고요.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 혹은 유포된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건 역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폭력,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 또는 영상을 동의 없이 편집, 합성, 가공하여 실제와 다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유포 협박까지 모두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되거나 온라인상에 게시된 경우 그 촬영물을 100%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촬영물이 계속해서 재유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었더라도 또는 피해를 겪지 않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불안 피해가 극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에 게시된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성폭력 예방치료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전문적인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지역 성폭력 상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북 이주여성상담소에서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통역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실험 시간. 사과가 실험실에 들어서니 학과 주임 교수 레몬이 사과를 위아래로 빤히 쳐다보면서 사과, 오늘 무슨 일 있어? 혹시 데이트하러 가? 라고 묻습니다. 사과는 기분이 나빴지만 교수 앞이라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는데 레몬이 도와주겠다며 사과의 등 뒤로 다가오더니 엉덩이를 만지고는 휙 지나갑니다.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에 사과는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자, 사과는 자신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레몬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사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레몬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대학 내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레몬을 신고하기까지 조금 망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선 신고 사실이 레몬에게 알려질까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레몬이 사과에게 학점을 불리하게 주거나 화를 내는 등 보복할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사실이 대학 내에 알려졌을 때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질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몬이 또다시 사과에게 성희롱 행위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사과 입장에서는 레몬을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불안 등이 사과의 학교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 행위자가 내가 속해 있는 대학 구성원인 경우, 행위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같은 피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등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사실이 사과 인생에서의 주된 활동인 학교 생활에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내 성희롱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물론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양한 법에서 처벌 조항과 피해자 지원 조항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의 법적인 의미는
사회적인 의미와 따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회적인 의미의 성희롱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어떤 공간이나 집단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법적인 의미의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성적 언동 또는 요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까지 모두 성희롱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성희롱의 사회적인 의미와 법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을 포괄하는 법적인 의미의 성희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비슷한 직급, 연령 등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성적 혐오감, 굴욕감,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형의 성폭력 행위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주는 행동, 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동 등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 아닌지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희롱의 또 다른 유형으로 2차 피해가 있는데요. 2차 피해란 성희롱 피해를 겪은 이후에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겪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레몬이 사과를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서 평소에 사과의 행실이 이러저러 했다라며 사과의 외모, 언행, 사건에 대한 대응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 사과를 탓하거나 문제 삼거나 따돌리는 것, 사과의 신상 정보나 사건 내용을 주위에 퍼뜨리는 것, 레몬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며 행위자를 옹호, 지지하는 것, 사과에게 레몬을 용서해라,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2차 가해자가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2차 가해 행위자가 없는 2차 피해도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사과가 학교 생활에서 불이익 또는 불편함을 겪는 것, 주변 및 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의 조사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역시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대학과 같은 조직 사회에서는 내가 다수, 많은 사람에 속하는 것 역시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대학 내 문화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사건을 신고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상담기구에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상담사가 없는 경우라면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해서 학생과 대화가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동반하거나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통역 인력을 통해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내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및 2차 피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이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처벌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조치가 벌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여성긴급전화 1366,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포도는 사귀는 사이입니다. 기념일을 맞이하여 두 사람은 파티룸을 빌려서 놀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아직 성관계까지는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포도는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여기까지 와서 놀았으면 너도 어느 정도 동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네요. 포도는 혼자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쿠션을 벽으로 집어 던지더니 급기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상황이 무서웠던 사과는 마지못해 포도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를 사랑하고 계속 만나고 싶긴 하지만 이렇게 성관계를 하게 된 건 너무 찝찝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과가 겪은 일은 사귀는 사이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사귀는 사이 등 파트너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부부, 부모, 자식 등 가족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 이를 가정폭력이라 부르고요.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처럼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나와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를 통틀어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라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 감금 등 신체적 폭력, 원치 않는 성관계 등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성적 폭력,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간섭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주거나 방임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경제적 폭력, 폭언, 무시, 과도한 비난, 가스라이팅, 위협, 협박 등 정서적인 안정을 침해하는 정서적 폭력, 핸드폰을 검사하거나 일정을 일일이 보고하라고 요구하거나 상대의 행동, 옷차림, 인간관계 등을 감시하는 통제,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계속해서 연락하는 등 온 오프라인 상에서 원치 않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처럼 눈에 보이는 폭력만 폭력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폭력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지속해서 반복됨에 따라 한 사람에게 신체적, 심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라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여러 가지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부, 커플 간 싸움이나 일상적인 갈등인 것처럼 사소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요. 가해자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일이 폭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내가 겪는 일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에 폭력을 신고하는 것이 자신의 심리적, 경제적 기반 또는 주위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신고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폭력을 외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폭력이 발생했을 때 보다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관련된 법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 방지법과 같은 가정폭력 관련법,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1년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응급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핸드폰 등 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단기 또는 장기로 머무를 수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도 다음과 같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보호시설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가 이용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운영되고 입소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무료 숙식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사과에게 친구 메론으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성적인 영상을 발견했는데 여기 나온 사람이 사과 너인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보내. 그리고 함께 온 사이트 링크를 클릭해보니 불법 음란 사이트 속 한 영상이 보입니다. 제목은 파티룸에서 커플 성관계 몰카. 썸네일 속 장소는 얼마 전 포도와 같이 갔던 파티룸과 비슷해 보입니다. 설마 그때 포도가 몰래 영상을 찍은 걸까요? 사과는 그 영상을 클릭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야동, 음란물이라 불리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위와 같이 대부분 불법으로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 촬영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피해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하는 것 또한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심코 영상 한번 클릭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야동, 음란물 중 대부분이 이러한 피해 촬영물이기 때문에 영상에 나온 피해자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영상을 소비하지도 말고 주위에 퍼뜨리지도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처럼 주위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겪는 사례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접근한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에 발생했던 N번방 사건이 있는데요. 가해자들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아이돌을 시켜주겠다 등의 명분으로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 얼굴 사진, 신체 사진 등을 얻었습니다. 그 후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몸사진을 내 주위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신체 영상 등 성적인 피해 촬영물을 보내도록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 촬영물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여러 채팅방, 일명 N번방에서 거래되었는데요. N번방 그리고 이와 유사한 채팅방 60여 개의 참여 이용자 수는 무려 26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채팅방을 중복으로 이용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사실 N번방 사건 가해자에는 피해 촬영물을 찍도록 강요하며 피해자의 성을 착취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당한 구매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소비를 통해 성착취를 저지른 훨씬 많은 숫자의 수요자들도 가해자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를 근절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요 차단, 즉 성착취물을 사지도 보지도 않는 것이며 이처럼 익명성 뒤에 숨어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성착취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매자와 알선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관련 법인 성매매 처벌법에서도
이러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배, 관리하는 것 역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보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인신매매에는 선불금, 숙소 등 이익을 주거나 혹은 주기로 약속하고 그 사람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이처럼 성매매 처벌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매매가 정당하게 사고 파는 매매 행위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력, 경제력 등 힘을 행사해서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성착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동, 음란물이 사실은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착취물을 보지도, 사지도, 권하지도 않는 것. 성매매는 성을 착취하는 명백한 폭력이기 때문에 성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매매, 성착취로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가 있으며 온라인 성착취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성희롱,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성매매의 개념, 유형, 판단 기준과 대처법을 알아보고 이러한 폭력들을 마주했을 때 각 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속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없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 성별,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 내 주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오늘 배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멋진 주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멋진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